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 촉각이 곤두서고 뭔가 판단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신다고 하셨고 또 오셔서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월달에 오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님의 소중한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12월 31일까지 이 기후변화 협약 등 그 현안들 때문에 아마도 쉴 틈이 없이 12월 31일에 가서야 짐을 쌀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진석 대표가 굉장히 세게 러브콜을 실시하는 표정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께 보고든 국회의장, 상당 대표 지나갈 많이 협력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예,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총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백불 형식으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구체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처음이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반기문 총장이 오늘 언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하겠다. 네. 그 전에 1월쯤에 귀국하겠다는 건 나왔었는데 중순이 했다는 게 아주 구체화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대선 출마 시사한 그 의지가 굉장히 여전히 강하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거를 일종의 굴렁쇠 계속 굴리기라고 봐요. 예.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이제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선 출마를 강력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후에 계속 이 대선 출마에 관한 이야기, 근데 한국 정치와 반기문 총장의 연관된 이야기 계속 나와야 계속 지지도가 유지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렁쇠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 굴렁쇠로 굴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또 그런 언급으로 인해서 계속 굴렁쇠를 굴리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소위 포겐 비낫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의 안보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귀국 일정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1월 1일 처음엔 1월 1일 귀국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1월 15일 중순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1, 2주 쉬었다가 바뀌었다 온다 그러죠? 뭐 이런 예. 식의 발언인데 그만큼 이제 반 총장의 그 대선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가 여기서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귀국 후에 산부요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만나서 귀국 보고를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보고회라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출사표를 제시하는 그런 예. 장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 이 반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지금 전국 조직이 창설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마 1월 달부터는 귀국 이후부터는 모든 준비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선의 어떤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작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 총장의 일정을 대충 추측을 해보면 예. 1월 중순에 귀국할 때 지금 최근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반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 그렇죠. 모임들 예. 여기서 공항에 나가게 될 것이고 들어온 직후에 귀국 보고 대회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를 하면서 그때 당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그 출사표에 워밍업을 할 거고 설을 전후해서 출마 의사를 사실상 표명하는 설이 이제 1월 말로 내년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일단은 이번에 하면서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추석 밥상머리의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을 보니까 반기문 총장의 굉장히 밥상의 화두가 많이 나오는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권을 주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갔습니다만 야권 인사들이 왜 이번 마침 이런 때 갔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간 이유는 본인들이 반기문 총장의 대권 의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략을 한번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예. 자리로 삼으려 그랬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멍석을 깔아주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세균 의장부터 이제 3당 원내대표를 이끌고 간 것은 결국엔 지금 북핵 위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엔의 어떤 협력, 예.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간절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초당적인 이 3당 대표들을 같이 이끌고 가서 유엔의 어떤 대표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던 건데 사실 그 내면에는 사실 야권의 어떤 이 대표들은 탐색을 해보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뭐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금 거죠. 전에 아까 전에 김광덕 부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이 추석 밥상머리 도중에 이제 뉴욕발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이면 또 다음 설 명절 직전이에요.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의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나와도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의도된 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 뭐 일일이 그런 식으로 뭐 저 대선에 관한 일정에 관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일일이 하는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대선 출마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고려를 하게 될 네. 거고 지금 마침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는데 내년에 설은 제가 알기로 2월 초가 아니라 1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번뜩 보니까. 그런데 1월 중순에 와서 이렇게 보고 대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설 내일 밥상머리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최대 화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데 내년에 이제 그 와서 보고 대회를 하고 이제 출마 의지를 사실상 설 전후에 하게 될 경우 그때 본격적인 검증, 언론의 검증과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과연 지금까지는 뭐 반기문 총장을 직접 공격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게 야당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또 할 때 그 검증의 그 관문을 제대로 지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 되겠죠. 어느 진영이냐 커밍아웃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검증 공사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오늘 그 현지에서 온 3당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왜 야당의 두 원내대표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기 대권 플레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정지석 원내대표는 좀 선을 그었어요.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왜 온도차가 왜 나는 걸까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대표들은 예. 어차피 들어올 인물이고 빨리 들어와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같은 대권 후보 속에서 일단 평가를 지금부터 시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전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반 총장이 지금까지 임기를 충실히 마치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좀 덜 받고 1월까지는 어느 정도 보존된 상황에서 1월 달에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야권에서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출마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빨리 대선 이 레이스에 들어온 거로 빨리 이 발목을 잡아서 빨리 링에 올라와라. 링에 올라와서 검증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그 전략적인 이런 순차적으로 전략적인 포석을 하는 거를 막고 빨리 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차피 실제로 출마를 할 의사를 가진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변화시키고 그런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심은 계속 유지시켜서 지지율의 어떤 변동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나중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정진석 대표에게는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오늘 이제 메시지가 내년 1월에 귀국하겠다. 귀국 이후에 보고 대회 귀국 보고를 이어서 가겠다 이런 메시지랑 또 하나가 이제 북핵 관련이에요. 핵 무장론에서 선을 그었어요. 이제 여권 일각에서 핵 무장이 나오고 있는데 선을 그었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권의 강경론보다는 좀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현실론으로 국제 그 정치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용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도 원전 가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권의 주자들이 그러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우리가 이 정서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밝히고 또 하나는 본인은 새누리당의 소위 노선, 또 특히 친박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만 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은 얼마 전까지는 북한 방문도 생각할 정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지금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 양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퇴임 이후에도 남북의 화해를 증진하면서 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또 대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거를 병행하는 소위 유화와 강행 일종의 그 강경론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로 자기의 스탠스를 잡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북핵이나 제재 관련 대북 제재 관련 스탠스가 내년 1월에 귀국돼 메시지를 좀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반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서 여하히 풀어나가느냐가 사실은 반 총장의 대선에 가장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거의 거부하는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핵을 갖는다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할 테니 너희는 핵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 총장이 그거를 수용한다면 그건 반대되는 견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강경한 대처를 가져간다면 본인의 어떤 여지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외교적 측면을 더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